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온도차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래도 낙폭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2,490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바쁘게 뒤를 쫓아가고 있죠. 지금 0.21% 정도 하락한 83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자세하게 봐야 할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금 3%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 특징주 알아보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빨간불 들어와 있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밀리는 반면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이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지금 중요한 게 실적이 될 텐데요.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3%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일부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죠. 오늘 현대차,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알아볼게요.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냈는데 적자로 전환했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고 조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보수적인 계획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확인이 돼서인지 오늘 장에서 3%가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적자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약 한 3조 6천억이 넘을 걸로 적자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2천억은 줄었다. 이런 쪽의 변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막 또 이제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가장 눈여겨볼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바라보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가 감산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는 업황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할 수 있는 얘기 쪽에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개선 가능성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DDR5에 대한 변화라든가 거기서 또 나오는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AI 반도체 쪽 그쪽에 H100에 들어가는 HBM3 이쪽은 상대적으로 수요도 많고 고성장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면 조금 더 업황보다 선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한 2분기까지의 실적은 여전히 지금 기준에서 크게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요. 얼마만큼 예상하는 수준만큼의 빠른 개선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개장 특징주 첫 번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현대차가 될 텐데요. 현대차가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지금 충전시설에 180억가량을 투자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좀 중요도가 크겠죠. 지금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6% 나 증가하면서 각각 모두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훈풍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현재도 14%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현대차 쪽의 훈풍이 어느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디스플레이텍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강했지만 다른 부품주도 사실 많거든요.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실적 발표 어제 하고 시장을 약간 좀 끌었던 측면들이 높죠. 그래서 네. 현대차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다.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그나마 저희가 기대가 높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잘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이상으로 잘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고 특히 2분기까지도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특히 몇몇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텍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네. 이쪽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된 쪽에서 어떤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쪽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테슬라의 슈퍼차저죠. 네, 네. 이런 것처럼 직접 자동차 업체가 충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아무래도 영향을 끼쳐가는 또 충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게 또 약간 영향을 끼치면서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스플레이텍이 보여주는 건 과거에 뭐 한국 전기 차 충전 서비스 이쪽에 변화와 함께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반영은 된다고 보여져도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충전 사업도 커야 전기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는 계속 투자 아이디어 맞춰가는 건 좋은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거겠죠.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선이나 변압기, 전력 설비들 이쪽도 같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충전 회사든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로 찾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텍은 무리해서 쫓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 오늘 앞서 얘기했던 이 투자 소식에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따로 떼서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뭐 유니크도 그렇고요. 일부 종목들, 대우 부품 등등의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품주 쪽에서는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요? 부품주 쪽은 아무래도 현대차가 가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 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변화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대차와 함께 북미 쪽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쪽을 확대시켰을 때 그걸 공급하는 이 Q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장 부품 쪽 이쪽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뭐 화신이라든가 그리고 뭐 SL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같이 동반 진출했는데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못 받는 뭐 아진산업이라든가 뭐 PHA 이런 회사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화진이나 SL 같은 종목도 얘기해 주셨고 아진산업 같이 좀 더 주목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종목들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작부터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물 한번 드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로 샤워를 괜찮으신가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걱정이 돼서요. 저희 네. 그러면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CTC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일단 오늘 장에서는 10,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본다면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핫해서 이 소식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이오계 SM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TC 바이오가 어떤 걸 영위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파이프라인부터 알려주세요. 네, CTC 바이오는 일단 동물 관련된 쪽 그리고 인체 관련된 쪽 모두 다 매출 절반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미생물 발효 기술 같은 경우 뭐 마이크로바이옴 쪽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연관성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관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약물 코팅 기술 또 약물 전달 기술 최근에는 또 ADC 쪽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분야죠. 이런 쪽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동물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료 첨가제부터 그리고 또 AI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그를 방역하고 뭐 소독하고 그 치료제까지도 연결시켜 보다 보니까 그에 나오는 변화 그대로 이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동물 관련된 쪽보다 인체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간 투탑이죠. 네. 이쪽에서 인체 관련된 쪽에 하나 계속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인체 쪽도 동물 쪽도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CTC 바이오의 최대 주주에 등극을 했는데 이제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지금 변경 사항도 나가고 있고요. 이 경영권 분쟁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래도 양사 간의 시너지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진 않을까요? 네, 일단 최대 주주 기존에 갖고 있던 최대 주주의 1인까지 네. 합치게 되면은 전부 12.47% 정도 갖고 있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파마 리서치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지분을 보게 되면 13.14%.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파마 리서치가 이 회사를 공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네. 성과를 얼만큼 내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는 다 아시듯이 리주란, 쿤주란 네, 이걸로 거의
요즘 보니까 면세점에서도 품절이 돼 있더라고요. 오, 네. 그럴 정도로 잘 팔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회사를 하나를 인수하겠다라는 쪽에서 CTC 바이오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과연 이제 볼고 있는 쪽이 어디겠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잠깐 인체용 관련된 약품 쪽에서는 눈길이 뜨는 게 그 지금 건강기능성 식품도 있겠지만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쪽도 아무래도 지금 또 노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계속 또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리메셉트 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좋은 거겠죠? 네. 그런 네. 쪽에서 네, 특히 연내 조로 발전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둘 다 복합되다 보니까 성능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내 품목 허가가 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를 안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이를 관심이 높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M&A 특히 지분을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간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측에서도 이렇게 지분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주가가 될 텐데 CTC 바이오가 올해 들어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4월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주가가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죠. 매일같이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인데 반면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주가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CTC 바이오를 가지고 오신 이유도 궁금해요. 파마 리서치가 더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죠, 최근 들어서? 네, 이제 그거 파마 리서치보다는 네. 이제 그러면 인수하는 대상 쪽에서 계속 지분을 늘릴 것이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지분 확대가 CTC 바이오 쪽에서도 오히려 어떤 피인수 대상인 상황 쪽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지분 관계는 더 늘릴 가능성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회사는 괜찮나? 뭐 느낌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매출 자체는 작년부터 1,400억대에서 그 전년도에 1,600억대로 늘려나기 시작하면서 성과도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아, 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낸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가는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첫 번째로 CTC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횡보입니다. 주가는 횡보인데 딱 지금 가격대가 박스권 최근 들어서 4월 달 들어서 저점대 부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한번 또 여러 가지 변화 기대감 때문에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다음 자리들, 그래서 지난 고점대를 살펴보게 되면 약 한 14,500원 쪽이 지난 고점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4,500원, 손절가 9,2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디어유입니다. 덕질에는 불황이 없다.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일단 오늘 엔터주들이 일제히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팬덤 플랫폼인데 굉장히 또 핫한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버블이 될 텐데요. 제가 써본 적은 없지만 네. 이거 좀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버블 안 써보셨다고요? 네, 안 써봤어요. 저도 안 써봤는데. 네, 그래서 네. 버블은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금 두 축이 있는데 이런 팬과 소통하는 플랫폼 쪽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디어유의 버블과 또 이제 또 하이브 쪽의 위버스가 있겠죠. 네. 네, 이런 쪽에서 아티스트와 프라이빗 메시지로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 오빠가 네 일어나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 네. 네, 밥 먹었냐고 챙겨주네. 맞아요. 네, 감격하겠죠. 이런 쪽의 대표적인 서비스고 게다가 또 리슨이라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그게 또 팬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런 쪽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에브리싱이라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브리싱이 아니고 네. 싱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노래방 네. 비슷한 기능이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오빠랑 듀엣으로 같이, 노래를 부를 수 네. 있습니다. 이러면 또 감동하겠죠. 맞아요. 네, 이런 것들부터 또 이제 작년부터 서비스한 게 라이브라고 있고요. 이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어떤 우리 오빠가 하는 라이브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팬덤을 통해서 구독료와 함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즉 한 명을 덕질이라고 그러죠. 네. 덕질을 한다. 4,500원. 와, 네. 세 명까지 하게 되면 11,500원. 오. 네. 이런 걸 제가 왜 알고 있죠? 네. 네. 그렇게 서비스가 운영되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명을 하면 그래도 나름 할인이 좀 되네요. 11,500원으로.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요. 바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DOU의 또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많은 아티스트가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연이 재개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런 쪽에서 뭐 일본에서도 사업을 더 키워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는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이런 쪽으로는 해외 시장 공략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워낙 플랫폼이다 보니까 공략하기는 그렇게 장애물이 크진 않겠죠. 네. 이런 변화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NC소프트가 운영하던 유니버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는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게 아이브는 요즘 핫하죠. 네, 네.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네. 없죠. 예. 그리고 또 몬스타엑스를 비롯해서 36개 팀이 이번에 합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DOE와 또 위버스가 지금 거의 플랫폼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2개 회사가 이제 격돌이 되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DOE는 아직까지 SM의 지분이 좀 높다 보니까 이를 또 하이브와 협력하는 관계 또 카카오 엔터가 뒤에 있죠. 그래서 SM을 인수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카카오 엔터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카카오 엔터의 강점은 또 갖고 있는 멜론이 있겠고요. 그와 네.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또 카카오 엔터에는 국민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유가 있죠. 네, 맞아요. 아이유가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도 아이유의 인기는 상당히 높죠. 네. 그러면 이에 따른 영향력들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의 영향력들을 그대로 또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주가에 대한 변화들은 이런 쪽의 흐름의 변화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경기가 어려워도 사실 덕질은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올해 굉장히 잘 나올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 그냥 보니까 작년까지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실적 안 나왔고요. 작년은 뭐 거의 비슷한 지난 2021년도, 22년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올해는 매출 자체가 한 2배 뛸 걸로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넓어지는 어떤 아이돌 그룹들의 유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다시 확장이 들어온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플랫폼상의 특징처럼 지금 2020 내년 같은 경우도 한 30% 증가하는 매출을 보이면서 이런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시총이 1조 대까지 들어와서 비싼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확장세가 계속 맞춰가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는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레벨업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한번 눌림목을 보다가 레벨업이 네. 나왔던 가격대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도 최근에 약간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SM의 가수들이 그 하이브의 위버스로 가서 맞아요. 될 수 있겠다는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네.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이브의 위버스와 DOU가 약간 좀 통합된 관점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혹시 그쪽에 뭐 인수라든가 네. 아니면 이쪽에도 통합된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변화는 DOU 쪽에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가져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뒤에 카카오 엔터 쪽도 있다라는 네. 것까지 보게 되면 아마 주가는 지난 고점 때 보고 한 55,0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 때 부근이 이탈하는 가격대 3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OU에 대해서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가 37,000원 잡아주시면서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